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TC 본딩에 대해서 올려드린 영상에 대해서 어떤 그 시청자 한 분께서 삼성전자에서 DDR5 D램이죠. 요게 이제 2GB가 아닌 4GB, 용량이 2배가 는 역대 최대의 D램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제품이 HBM이나 여타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궁금하다 이렇게 하셔서 제가 이제 좀 길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이제 한 복습 차원에서 좀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길더라도 HBM과 TC 본딩에 대한 이해도를 깊게 하는 차원에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에서 만든 DDR5 D램이죠. 여기서 질문이 뭐냐? 첫째, DDR은 뭐냐 이거죠. 여기서 DDR은 이제 더블 데이터 레이트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던 SD램이라고 있죠. 이게 원래 예전 건데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이 속도를 좀 향상시킬 수 없을까 해가지고 DDR을 만들었는데, 요 더블이 읽고 쓰기를 동시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DDR이고요. 여기 이제 붙은 거는 DDR 넘버인데 시리즈 5라는 뜻이죠. 두 번째로 이제 궁금한 게 뭐냐? DDR은 알겠는데 GDDR은 뭐냐 이거죠. 요거는 그래픽 전용 램인데요. 이게 이제 발열량이 이것보다 좀 많습니다. 빠르고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게임할 때 보면 GDDR 뭐 5니 6니 따지면서 용산에 가면 비싸게 샀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PC 조립할 때요. 그래서 GDDR은 비싸다. 근데 요게 PC에 쓰면 안 되겠나? PC에 쓰면 좀 낭비예요. PC는 범용으로 쓰는 거고요. GDDR은 그야말로 그래픽 가속하는 데 쓰는 거라서 그렇게 범용으로 쓰면 맞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범용으로 쓰려면 DDR이 맞고요. DDR은 뭘 보조하냐면 CPU를 보조를 하거든요. 여기까지는 이제 굉장히 쉽게 이제 따라오실 수 있죠. 여기에다 이제 사전 지식이 좀 있어야 좀 이해가 쉬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DDR의 구조를 보면요. 용량이 있고요. 대역폭이 있습니다. 대역폭.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거꾸로입니다. 이게 1번이고 요즘은 여기 2번이에요. 이게 이제 대역폭부터 먼저 설명을 하면요. 그 DDR을 보면은 이게 뭐 X32, X16 이렇게 적혀 있다고요. 이게 뭐냐면은 뭐 우리가 흔히 비트 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용량 이야기할 때 비트 그게 아니고요. 신호전송 경로수를 비트 수라 그래. 32비트, 뭐 16비트 이러는데 여기 우리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발수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보면은 뭐 이게 기다려 있으면 이렇게 발 이런 게 있잖아요. 칩에 우리 보통 이렇게 되는 농담으로 이렇게 발수라 그러는데 사실은 요즘에는 FC BGA로 되어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X30으로 되어 있는 거 비트 또는 발, 그 다음에 IO,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버스라고 표현합니다. 타고 가는 버스가 아니고요. 이 네 가지를 그냥 저희는 이제 그냥 업계에서 또는 생활상으로 컴퓨터 유저들은 그냥 혼용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신호 경로수예요. 또 우리가 또 핀이라고 하기도 하죠. 핀. 이게 핀이 32개라 이겁니다. 대역폭은 컴퓨터 공학에서는요. 초당 메모리 전송 속도를 말해요. 초당 얼마나 많은 메모리를 전송할 수 있느냐. 이거 폭인데 왜 속도가 나오냐 이럴 텐데 초기에 그 천재분이 수식을 쓰면서 사실은 프리퀀시 주파수를 써야 되는데 이 대역폭을 그냥 써버렸어요. 왜냐하면 대역폭의 역수가 주파수거든요. 그래서 이건 오류입니다. 오류. 그래서 우리가 대역폭 밴드위드라 그러는데 정확하게 쓰려면 주파수를 써야 되거든요. 주파수는 정보량이니까 대역폭을 컴퓨터 공학에서는 전송 속도라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언론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분들이 좀 이해를 잘못하고 있죠. 이게 막 폭이니까 고속도로 폭 이렇게 막 쓰고 있는데 심지어는 애널리스트도 외국계 애널리스트인데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잘못되게 이해된 거고요. 용량이라는 거는 이제 저장 용량 이런 거 말하는 건데 요게 사실은 고속도로 폭에 비유할 수 있고요. 요거는 고속도로의 최고 속도 정도 비유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고속도로의 품질을 결정하는 게 폭하고 속도잖아요. 고속도로의 품질이라고요. 1번이 대역폭, 대역속도, 2번이 용량인데 요게 이제 핀당 대역폭이에요. DDR 뭐 5나 6 같은 경우는 2GB입니다. 2GB.
그럼 핀당 2GB면요. 곱해보세요. 32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DDR 한 개의 대역폭은 얼마다? 64GB라 이겁니다. 그 용량은 어떻게 된다고요? 요거는 2GB예요. 그래서 이렇게 용량하고 대역폭이 간단하게 정리가 되었죠. 여기서 의문이 뭐냐? 대역폭이 크면 클수록 빠르다면 그럼 핀수를 많게 하면 되겠네. 이거 뭐 500개, 1000개 하면 흔히 대역 속도가 굉장히 높다는 HBM을 능가할 수 있겠네. 이게 왜 안 되냐면요. DDR은 신호가 항상 통해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그래서 전기가 항상 주기적으로 이렇게 통하지 않으면 죽겠죠. 기계 자체가. 그래서 주기적으로 전기가 통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리프레시라고 그래요. 리프레시.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게 전기가 이 핀을 통해서 DDR로 들락날락해야 되는데 핀수가 많아지면요. 리프레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발열량도 많아지고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신호 전송 속도만 생각하면 발수를 늘려야 되는데 전기의 어떤 리프레시 때문에 발수를 늘렸다가는 발열 때문에 큰일 난다는 거죠. 시간도 느려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리 수기를 32개로 지금 한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이 말은 대역폭, 즉 전송 속도를 무한히 높일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리라 믿고, 네 번째 또 아셔야 될 게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잘 아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HBM이 왜 필요하냐. 이게 사실 니어 메모리라는 것 때문에 필요한데요. 니어는 왜 니어냐? GPU에 가까워서 니어 메모리잖아요. 근데 왜 니어 메모리가 필요하냐? 이게 이제 HBM이면 좀 뛰어나도 되지 않냐? 그러면 고성능 HBM 말고도 일반 DDR을 무한정 깔 수 있지 않겠냐? 이게 왜 가깝게 했냐면요. D램의 경우에 전력 소모의 90%가 이 D램하고 GPU나 또 CPU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손실이 돼요. 신호 경로가 길면 길수록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소모가 됩니다. 쓸데없이요. 그래서 가깝게 붙여가지고 아예 전력 소모를 줄여보자고 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가깝게 붙이는 게. 그렇지만 공간 효율성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극대화되는 거죠. 이게 HBM이 쓰이는 게 몇천만짜리 GPU잖아요. 그 GPU가 칩셋을 형성하고 어디에 쓰이게 해요? 고성능 슈퍼컴퓨터에 쓰인다 이겁니다. 또는 또 서버에 쓰이겠죠. 클라우드 서버를 운영하는 대용량 서버 업체들, 구글이나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 요구하게 된다고요. 전력 소모, 공간 효율성. 이게 이제 이런 아까 칩셋 같은 거 몇천만짜리, 몇억짜리 그 몇만 개를 써서 대용량 서버를 구축하는 입장에서는 공간 효율성과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지 않고서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니어 메모리가 필요한 거고요. 니어 메모리를 위해서 고성능 D램 만들고 해서 위로 쌓은 거예요. 옆으로 하다 보면 퍼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수직으로 쌓는 게 왜 필요한지 이유가 설명이 됐죠. 그래서 DDR5가 보면요. 5가 이제 4GB로 늘어났다고 했죠. 2GB에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HBM의 성능을 알아보다 이거죠.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요. 매경에서 기사가 어떻게 났냐면 괴물 DDR5가 등장하면서 HBM에 TSV 공정이 필요 없게 됐다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거에 방점을 둬야 되는데 HBM 이야기 들어가면서 갑자기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괴물칩이 나타났으니까 HBM을 대체하지 않느냐. 기사를 정확하게 읽어보면요. 이 DDR5에 TSV 공정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원래. 이 TSV 공정이 필요 없게끔 삼성에서 공법을 개선했다는 거죠. 신형 DDR5에. 그래서 이 TSV 팀을 지금 삼성에서 주력하고 있는 HBM 생산 공정으로 돌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전체적으로. 회사에서는 신형 DDR5도 얻어서 좋고, 또 HBM 공정을 가속화할 수 있어서 좋고, 일거양득이라고 매일경제신문에서 설명한 건데, 투자자들이 오해한 거고요. 그러면 강 대표 설명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불안하다 이거죠. DDR5에서 GDDR로 바꾼 다음에, DDR5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현존하는 게 GDDR6가 최고니까 요걸 바탕으로 해서 만들면 7 아니면 8 이 정도 되겠네요. 한 단계 늦춰가지고 네이밍을 하거든요. 만든다고 하면
이것도 4GB가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요거 가지고 HBM을 만들면 SK 하이닉스나 뭐 그 경쟁력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HBM을 보면요. 아까 HBM3 같은 경우는 몇 단을 제가 쌓았다고 얘기했냐면 12단을 쌓거든요. 뭐를요? GDDR6라고 있습니다. 이거 12단을 쌓는데 용량이 어떻게 되냐면요. 용량은 한 개가 2GB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역폭은 발이 32개라고 했죠. 거기다가 속도도 우연히 일치로 2GB예요. 대역 속도가. 핀당 대역폭이 2GB니까 전체적으로 대역폭은 64GB다 이겁니다. 2GB, 64GB. 그러면 HBM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제 12단 쌓았다고 하면은 용량은 24GB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HBM의 발수는 1024개인데, 이 핀당 대역폭이 얼마냐면 0.8GB입니다. 그래서 0.8하고 1024를 곱하면 819.2GB 세컨드가 된다고요. 여기는 용량이니까 세컨드가 안 붙었고요. 여기는 전송 속도니까 초당 819.2GB를 전송한다고요. 그래서 GDDR6와 비교하면 용량은 12배가 늘어났고요. 대역폭, 즉 전송 속도는 13배가 늘어난다고요. 어마어마하게 증가 개선이 되는 거죠. 만약 이걸 가지고 만들면 12단을 쌓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4GB니까 같은 용량을 넣는다 그러면 6단만 해도 충분하다 이거죠. 그러면 용량이 어떻게 되냐? 24GB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핀당 전송 속도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쨌든 발수는 1024개가 될 게 분명한 만큼 최소한 요거보다는 위다 이거죠. 만약에 12단을 쌓으면 이거는 당연히 2배가 될 거고 요거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더 효율적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걸 내놓은 것 아니냐. 근데 이걸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이거 신형 DDR5 D램은 집적도가 훨씬 높습니다. 과거 제품보다. 그래서 12단을 쌓아서 발수를 1024개를 만들었는데 요거는 6단을 쌓아가지고 발수를 1024개를 만들 수 있을지 퀘스천 마크가 붙어요. 과연 핀수가 1024개가 될 것인지 이렇게 한다고 해도. 두 번째는 비용입니다. 비용. DDR5 D램을 전용을 해서 GDDR 새로운 시리즈를 만들고 이것을 바탕으로 HBM을 쌓는다 했을 때 이게 과연 비용 면에서 효율적인지는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이 세 번째는 뭐냐면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삼성에서 지금 당장 올 연말에 HBM3를 엔비디아한테 공급한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요. 또 CT에서도 뭐 4분기부터 공급한다 그랬고, 한경에서도 아예 그냥 다음 달부터 공급한다고 앞당겨서 기사를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연말에 나오거든요. DDR5 D램이. 요거는 지금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시간상 맞지가 않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오해다. 핀수를 뽑는데 힘들 것이다. 그리고 비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세 번째 시간이 없다. 요 요인이 DDR5 D램이 HBM용이 아니란 겁니다. DDR5 4GB 이건 어디 사용할 거냐. 제 생각에는 요거는 사용처가 있습니다. 어디에 사용되냐면요. 엔비디아가 개발하고 있는 슈퍼컴퓨터 시리즈가 DGX잖아요. 여기서 지금 GH200이라고, GH200은 뭐냐면 요 구성 요소가 되는 슈퍼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레이스는 CPU를 말하는 거고요. 자체 개발한. 하퍼는 GPU를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결합했는데 요거 슈퍼칩이 무려 256개가 들어갑니다. 칩 내부에 CPU하고 GPU도 NVLink라고 엔비디아가 새로 개발한 링크를 결합되어 있고요. 이 칩 전체도 NVLink로 결합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 개발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새로운 비밀 병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DGX GH200의 이 슈퍼컴퓨터 성능이 그러니까 현존하는 최고의 슈퍼컴퓨터에 맞먹는, 가격은 300억에서 400억 사이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싸죠. 저번에도 언급해 드렸지만 우리나라 기상청에 도입되어 있는 레노바 슈퍼컴보다 몇 단계나 위인데 가격은 그것보다 훨씬 싸거든요. 그레이스를 보조하는 게, CPU를 보조하는 게 이게 LPDDR5
DDR5X라는 D램입니다. D램 10인데 5 넘버에 뭐가 차이냐면 로우 파워라고 해서 사양을 슈퍼컴에 적합하게끔 전력 소모를 줄인 스페셜 버전이라고요. 요 X라는 것도 스페셜 버전이라는 뜻이거든요. 요게 GH200 하나에 무려 480기가가 들어갑니다. 기가바이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GPU를 보조한 용도로는 96GB의 HBM3 또는 3.1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게 총 256개니까 480GB와 96GB를 256개를 곱하면요. 무려 144TB라는 어마어마한 메모리 용량이 탄생을 한다고요. 이 자체가 DGX GH200에서 사용하는 총 메모리 용량입니다. 삼성이 노리는 건요. HBM은 HBM대로 요거 지금 LPDDR5X용으로 요거를 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삼성에서 제안한 내용을 보면요. 패키징을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GH200 파운드리 맡겨달라. 칩을 우리가 만들어 줄게. 그 다음에 후공정도 맡겨달라. 우리가 COWOS 하듯이 TSMC가 우리가 패키징도 해줄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할 때 같이 써달라 이겁니다. 자사가 하는 HBM도 써주고 그레이스를 보조하기 위한 D램 LPDDR5X 대신에 DDR5 4GB를 써달라 이겁니다. 그러면 삼성의 큰 그림이 아주 명확해지죠. 결론적으로 삼성이 생각하는 것은 이원화 체제인 것 같아요. HBM 시장도 늦었지만 먹겠다. 그리고 DDR5 4GB로도 LPDDR5X 대신에 이 시장도 먹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개발 의지나 이런 게 큰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한국 그 반도체 개발사에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는요. DDR5 4GB의 개발이 HBM 시장이나 본딩 시장에는 오히려 득이 될 것 같다. 왜?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2, 3년 뒤에 이 DDR5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GDDR이 나오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HBM의 성능이 올라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층에 대한 욕구 6층, 12층, 24층 끊임없이 쌓겠다는 욕구는 계속 수요는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본딩 업체, 하이브리드 본딩 업체든지 그때 뭐 TC 본딩 업체든지 계속 할지 모르겠지만 그 본딩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DDR5 4GB 이런 식으로 발전되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니다. 시장이 커지니까 일종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긴 설명이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혀 지금 개발된 거하고 HBM과는 상관이 없다. 상호 보완적이다. 침해하지 않는다. 이 말씀 한 번 더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